차분하게 한번 보자. 이거 진짜 전쟁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코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게 환장할 만한 노릇인 게 이게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른바 가격이 떨어지면 이른바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히토로 그렇게 중요해? 라고 했잖아요. 네. 뭐가 확인됐냐면 히토로 카드만 들어도 발작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근데 고려아연이 그 재련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 아이언 세계 1위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가 희귀금속 뽑을게 그랬고 이 세 가지 품목을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어제도 한 20% 넘게 오르는 것 같은데 고려아연이? 오늘도 20% 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통상 카드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에이펙을 향한 관심도는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경주로 그럼 있습니다. 전 세계 눈이 쏠리고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들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 그 현실이라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제 썰전 함께해 주실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압권 권순우 기자님. 예, 악권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 기자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신기자님 왜 이렇게 지쳐 보이세요? 나 누워 있어요, 좀 나가서. 네, 아니, 많이- 괜찮은데요? 많이 힘들어. 삼고갈비 먹고 힘났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지난 주말 사이에 크게 논란이 됐고 지금 약간 좀 소강 상태로 간 것 같은 그 미중 무역 갈등, 무역 전쟁. 네. 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최 기자님께서 살짝 좀 그러니까 좋은 얘기부터 할까 했는데 그럼 네. 힘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뭐 있어?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갈까 싶었는데요. 네. 그냥 뭐 미중 갈등 그래요. 다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9일에 중국에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중국산 히토류 가공 기술을 이용한 해외 생산 제품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히토류 함부로 쓸 수 없어. 특히 AI에 필요한 것들 우리 쉽게 내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요. 이 10일 다음 날 미국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11월부터 중국 수입품에 기존 관세에다가 100%를 더 추가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할 거야. 100%요. 네, 그리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은 금지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중 이제 그 관세 관련한 이 전운이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가 아주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급락했다가 그러다 우리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히 한마디 했어요.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시진핑 잘 되라고 하는 아이, 얘기야. 그래. 아예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뭐 너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존경하는 시주성님.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증시는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뭐 그냥 약보합 정도였고 오늘 또 분위기 좋죠? 예,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사실 그때 금요일 밤이었어요. 금요일 밤에 잘나고 보는데 갑자기 관세 100%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히토리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서 밤이 됐는데 관세 100% 나와가지고 이게 그 자본시장에서는 지난주가 미국장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좋았는데 우리는 그때 장이 안 열렸어요. 추석이라서. 그래가지고 추석이라서. 네. 그래서 금요일 날 하루 열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밤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0% 했고 아니 니네는 일주일을 가고 네. 우리는 하루밖에 못 갔는데 4일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지면서 이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날 아침에 좀 참담하겠구나. 근데 그날 새벽에 또 우리 시간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뭐 걱정하지 마라. 뭐 내가 미국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어서 많이 보던 패턴인데 이른바 타코죠. 네. 트럼프는 항상 도망간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다. 아니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확 떨어뜨린 다음에 그 얘기 확 있어요. 급하게 주워 담은 다음 다시 또 이제 좀 힘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에서 SNS에 그 100%를 얘기했던, 그러니까 100% 얘기를 했던 타이밍이 그때 제 기억으로 8시 50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8시 49분까지 공매도를 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인 쪽에서. 계속 그래가지고- 이거 떨어질 거라고 거기에 막 베팅한 거죠. 네. 뭐 누구예요? 무슨 믿음을 갖고 했는지 그러니까 몰라. 어떤 계좌인지는 나오는데 누군지까지 밝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원래 블록체인은 어느 계좌인지는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얼마 벌었는지도 나오는 거를 그 온체인 상에서만 봤을 때는 한 1억 달러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 몇백억을 천한 4,500억을 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순식간에. 예, 예. 그래서 그게 트럼프 셋째 아들인가? 주니어?
그 큰 애 있잖아요. 키 큰 2m 넘는 애. 네. 그 친구가 운영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쉽네, 쉬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 사람 계좌 다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코인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게 환장할 만한 노릇인 게 이게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가 이게 포지션을 밑으로 잡고 위로 잡고 있으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포지션이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이른바 가격이 떨어지면 이른바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100만 원이 됐는데 50만 원으로 떨어져서 내가 손절을 했어. 근데 이게 70만 원으로 올랐네. 그럼 나는 이미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빵이 50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이거 급반등을 해버리니까 나는 청산이 돼가지고 없는데 오른 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인판에서는 좀 난리가 났었고 한국에서는 야 이거 정도면 그래도 좀 반등을 할 법도 한데 어떨까라고 했다가 어제 장 초반에는 좀 많이 빠져 있다가 네. 후반에는 이거를 좀 들어 올리면서 마무리가 돼서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은 미국장이 어젯밤에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장은 좋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장 초반엔 좋았는데 조금 이제 강보합 정도로 내려왔네요. 오늘이요? 예, 아, 지금 그래요? 타이밍에 좀 내려왔네요. 그 하여튼 주말 사이에 어제까지 뭐 청산됐다는 뭐 인증글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순수하게 뭐 예를 들면 주식처럼 그냥 100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이 100만 원어치를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꼭 쓰는 게 아니고 100만 원어치 사려고 한 1, 20만 원으로 그죠? B2예요. 그러니까 청산이 된다는 건 사실 그렇죠. 내가 코인을 갖고 있으면 청산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지금 팔면 되는 있으면. 거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진짜 포지션이라는 게 그거군요. 상한가랑 하한가를 정해놓고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값게. 그냥 신 기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저기는 쉽게 최 설명을 기자님. 드리, 네. 최 기자님 말씀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한 절반 정도는 빚내서 산 거예요. 그럼 내가 100 중에 50은 내 거고 50은 빚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50 밑으로 내려가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빚을 내준 사람이 그냥 팔아버려요. 뭔지 알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이거 내가 가져갈게. 50은 내 거잖아. 그래서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땡전 한 푼 없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시 따블이 됐다. 예. 그러면 걔를 돌려주냐? 돌려주진 의미 않습니다. 없는 코인이니까. 이미 청산된 거니까. 예. 근데 물론 이제 돈 벌 땐 좋았죠. 많이 올라갈 때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한 1000만 원 투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예. 좋았는데 떨어질 땐 또 당연히 이렇게 청산되는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과연 누군가의 장난질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린 거냐 아니면 그냥 시장이 이렇게 등락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청산된 거냐는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지 않을까 싶은데 영원히 못 알 수도 있고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죠. 엄청나요? 지금 거기는 코인판 쪽 난리예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요? 난리 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큰 손들 중에서 오늘 뭐 극단적인 선택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글로벌리하게 뭐 고래급으로 큰 사람들 중에서 청산당해가지고 예. 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주말 사이 그리고 어제까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어느 정도 좀 갈등 봉합 단계인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그러니까 뭐 누가 과연 이번 2차 4월에 이제 큰 1차 전이 한 번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보고요. 네. 미중 무역 전쟁. 요번이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편의상 2차 무역 전쟁 아니냐 이렇게 일단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럼 누가 사실은 선전포고를 하고 성공을 먼저 날린 거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이 사실은 뭐 9일에 일단은 히토류 관련한 수출 통제 어떤 조치를 발표했으니까 그냥 중국의 성공이라고 그냥 하죠 뭐. 근데 중국은 아니다. 쟤네들이 우리를 먼저 긁었으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까지 얘기하자면 뭐 끝도 없으니까. 네. 예. 근데 히토류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하고 미국은 아예 그냥 저거에 쩔쩔 매는 것 같은데 느낌은. 그 얘기 먼저 끝도 말씀드리면 없나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히토류 관련해서 4월부터 사실은 수출 통제에 관한 조치를 이미 발표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예. 예. 근데 이번에 한 건 정확하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5종을 추가적으로 더 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제에 관한 내용이 재밌습니다. 네. 어쨌거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아무튼 뭔가를 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 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해보자. 야, 너 100% 추가 관세 받을 준비해. 이래가지고 한 방을 더 날리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과 후공이 있으니까 이거는 네. 전쟁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금요일에 일단 미국 시장이 뭐 정말로 출렁거리면서 예, 뭐 발작적으로 네. 막 팍싹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주말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차분하게 한번 보자. 이거 진짜 전쟁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네. 뭐냐면 당장에 현실적이면서도 유효한 조치가 진짜로 개시되는 거냐. 지난 4월과 똑같은 거냐라고 할 때 그거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4월 달에는 진짜로 한쪽이 하나를 치면 한쪽이 더 치면서 쉽게 말하면 묻고 따블로 가죠. 그래가지고 계속 막 관세를 올리고 에스컬레이팅 되고. 맛 보복 조치를 계속하면서 끝도 없이 레이스. 가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지금 다음 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주 맞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합의되는 거야? 이거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가니까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예. 지금 조치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중국이 했다는 조치도 일단은 중국이 수출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만든 거지.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나 이거 미국에게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안 팔아. 안 팔아. 이게 이 아니고. 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가만히 보니까 네. 중국과 막 그때 관세 에스컬레이팅 하면서 네. 니네 조심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관세를 유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협상하자. 이리고 지금까지 쭉 물밑 협상 중이었어요. 네. 그리고 유예한 기간이 11월 10이에요. 10. 네. 근데 이번에 야 관세 추가 100% 맞을 준비해 라고 하는데 그 개시일이 11월 1일이에요. 그래봐야 열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11월 10 앞두고서는 모종의 딜, 예를 들어서 그게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했었어야만 했어요. 양국은. 아니면 유예 연장이죠. 뭐. 네. 노딜이면 연장이에요. 이거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열을 땡겨서 100 맞을 준비해라고 하니까 양쪽 다 공포탄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합리적 분석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조금 이제 차분해지면서. 그러면서 한 발씩 더 들어가 보니까 그럼 중국의 조치는 뭔가 봤더니 미국이 반도체에 관해서 중국을 통제하고 있는 조치와 상응하는 모양새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야 중국산 안 돼. 중국에 뭐 들어가는 거 안 돼. 중국 회사들이 한 50% 지분 갖고 있으면 안 돼. 우회로 안 돼. 중국의 군사 무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면 안 돼. 사용처 증명해. 뭐 이런 식의 쭉 반도체 통제 조치거든요. 중국이 그런 거랑 모양을 유사하게 만든 거예요. 히토류도? 네. 0.01이라도 중국산 들어있으면 안 돼. 군사 뭘로 전환되면 안 돼. 승인 받아야 돼. 근데 사실 0.1% 이상 중국산 들어가서 그게 뭐 전용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해 그러는데 증명이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미국과 똑같은 모양새로 규제의 균형을 맞춘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 거울 치료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펙을 위시해서 어쨌거나 스몰 딜이든 뭔가 양국이 합의는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예해도 좋지만 트럼프 2기 들어서 처음으로 이 G1, G2가 정상이 만나는데 또 이 불확실성을 그대로 둔 채 노딜로 끝난다? 양국 다 바라지 않을 거예요 아마. 계속 그러니까 때리는 거에 똑같이 때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트 보내면 저기서도 하트 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스몰 딜이든 뭐 빅딜이든 모종의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거나 또는 양측 간의 카드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고 하는 치열한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예. 소위 말하면 이 뻥카 대결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딜이 이루어지려면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실마리가 풀릴 거다라는 걸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물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시나리오가 깨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얘기했던 게 그깟 회담 나 안 해도 돼. 근데 가긴 갈 거야. 안 하는데 왜 그러니까 와? 안 해도 돼까지만 환영한다. 얘기했으면은 좀 세게 가는 건가? 근데 가긴 갈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은 뻥칸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거고 중국에서도 일반적인 패턴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관세를 뭐 먼저 하자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계속 할 거야.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럼 원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에이펙에서 좀 뭔가 얘기가 좀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나왔던 거고요. 그 히토류 관련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히토류를 만드는 게 왜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때 히토류 만드는 게 어렵다고요. 예.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때 주로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빵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빵을 다시 소금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죠. 소금빵은
요즘 근데 가능하지 않을 것 이슈입니다. 같은데. 예.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른바 바로 재료들 무시하시네, 그냥. 희귀금속 재료들 같은 게 그냥 희귀금속 재료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각의 어떤 땅을 이렇게 파면은 거기에 일정 돌 수량으로 사이사이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각 다양한 방식으로 녹이거나 뭐 황산을 붓거나 부시거나 아니면 열 처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질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 그만큼을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함량을 따지게 돼요. 네. 예를 들어 철광석이다 그러면은 철광석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철이 많이 함유된 그 돌덩어리를 돌덩어리. 빼서낸 다음에 네. 거기서 일정한 온도를 높여서 철광석을 뽑아내고 네. 거기서 뭐 산소를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순도를 높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귀금속을 캐낸다는 건 정말 양이 미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완전 지각 속에 있는 미량의 그 물질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뭐 황산을 들이붓거나 산을 다 쪼개거나 환경오염 많이 시키죠. 환경오염 많이 시키고 네. 거기에 환경오염 되니까 또 거기다 물 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희귀금속을 채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희귀금속은 어디나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기가 좀 어렵고 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심해서 어느 순간부터 선진국에는 이런 광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중국에는 거기에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와서 시작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그럼 걔를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그네슘 뭐 먹을 때 눈 떨릴 때 좀 많이 먹습니다. 먹는 예. 정도 마그네슘. 네. 네. 그럴 때 정도 쓰잖아요. 근데 마그네슘 많이 쓰는 데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에다가 그 미량의 마그네슘을 섞으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아니 뭐 연구자석이 돌 때 뭐 이게 뭐 모터가 막 돌면은 이게 막 마찰이 좀 심하고 네네네네네. 그럼 완전히 갈리고 그럴 때 그 미량의 희귀금속을 조금 집어넣으면 마치 소금 집어넣으면 완전히 맛이 변하는 것처럼 미원 넣듯이. 예, 매워 넣듯이. 네. 미원 넣으면은 정말 그 누구나 다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잠재력이 있잖아요. 폭발하죠. 예. 근데 그리고 미원을 넣는 건 쉬운데 네. 그 요리에서 다시 미원을 빼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희귀금속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요 미량의 그것을 넣지 않았을 때는 그 물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힐 경우에는 정말 야 그거 조금 뭐 진짜 0.1mm 그거 안 들어간다고 안 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상황에서도 좀 우리 또 자본시장에 있는 선수들은 또 여기서 급등하는 종목 찾는다고 고려아연이 재련하는 회사거든요. 고려아연. 네. 재련을 하게 되면은 거기가 말 그대로 아연, 그럼 아연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아연 돌덩어리를 재련을 하면 아연만 나오냐? 당연히 아니겠지. 아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연이 나오고 나면 거기 연, 이른바 납이라고 우리는 배우는데 연이 있고 동도 있고 금도 있고. 근데 거기서도 잘 재련을 하면 희귀금속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희귀금속이나 희토류, 그러니까 희귀금속류들을 잘 안 쓰니까. 굳이 그거를 재련을 해가지고 뽑아낼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공급망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안티니모라든지 인디움이라든지 게르마늄 같은 거를 그럼 우리가 뽑을게. 그리고 근데 고려아연이 그 재련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연 세계 1위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가 희귀금속 뽑을게 그랬고 이 세 가지 품목을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어제도 한 20% 넘게 오르는 것 같은데 고려아연이? 오늘도 20% 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고려아연 샀어야 되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통상카드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희토류 있다. 희토류. 그러니까 희귀금속 희토류가 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미국에다 팔고 있거든요. 그 양이 꽤 돼요, 근데? 무시하지 못할 양이에요? 꽤 돼요. 그래요? 근데 물론 품목으로 따지면은 좀 한정적이긴 한데 네. 그래도 미국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쉬운 소리 좀 하려 그러면 형님 그 중국한테 맨날 그 희귀금속 얘기만 나오면 뭐 쫄보가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3개 정도는 저희가 카바 쳐드릴게요.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을 좋네. 것 같아요. 와. 실제로 이거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그때 고려아연 회장이 갔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전 이런 카드들이 우리한테 있고 이거를 좀 쓸 수 있는 좀 레버리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차트가 미쳐버렸어요. 지금. 있긴 있잖아요. 고려아연 차트 좀 근데 이제 보세요. 정제 재련을 잘 네. 못하니까 그죠? 뽑아내는 것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사람한테도 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있는데 뽑는 거예요, 안 미국이 한다. 자기네 거? 그게 옛날에 있었는데 네. 그 광산들이 규모의 제가 자주 드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한 신 기자님 정도면 알 때 우리나라에 주석 텅스텐 많이 나왔다는 거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어요? 제천. 충북 제천 아닌가요? 상동. 상동. 모르는 척 하시네. 모르겠어요. 우리 지리 시간에 어렸을 때 네, 배웠어요. 맞아요. 네, 사회과목에 나와.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W. 텅스텐. W가 뭐예요? 텅스텐 그 기호. 원소기요? 네, 칼칼라마 알았죠.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주석광산이라 그래가지고 상동에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거를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면서 나머지 국가에 있는 광산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채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채산성이 안 나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채산성이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는 나라가 돈을 넣어서 희귀금속 광산을 다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나라 돈으로. 거기에 애플도 돈 넣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게르마늄 같은 건 우리나라 진짜 많지 많죠, 않나? 많죠. 팔찌 있고 반지 있고 저 장판 장판 있고. 있고 목욕탕 가면 다 있고. 그것만 걷어도 뭐 옛날에 우리 저 아, IMF 때 장판에 있는 거? 금 모으기 했듯이 게르마늄 모으기 한번 하면 그 뭐 사우나인데 싹 다 떼어오면 뭐 아유 게르마늄은 뭐 우리는 게르마늄은 걱정 없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저미늄. 제 고려연에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새는 네. 아, 게르마늄이라고 요새는 안 하네. 네, 저미늄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뭐 굳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합리적으로 딱 해놓고 보면 이번 2차 공방 아직 끝난 건 아닌데 기존의 4월달 공방과 다른 건 뭐냐? 네. 이 무기한으로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에이펙 안에서 유예든 스몰딜이든 걸린다. 뭐든 한다? 아, 그러니까 불확실성에도 뚜껑이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니까 크게 동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일단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작은 싸움의 지금 승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판정패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금 그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히토리 그렇게 중요해?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지금 뭐 부통령도 나서서 우리 카드 엄청 많아. 중국 애들 우리 카드 쓰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할걸? 네. 계속 이제 블러핑을 하는데 거기에 만평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예. 그 카드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에요? 아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도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야 그거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이렇게. 근데 중국은 지금 히토리 카드 하나 이렇게 슬쩍 들었거든요. 어. 이거 하나 들었더니 100% 관세 맞을 준비하라고 바로 나오는데 지금 중국에게 물리고 있는 실효 관세가 한 50에서 57 사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100을 추가하면 4월 달에 제일 높이 올렸던 것보다 더 위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원래 불가능한 뻥카였거든요. 뭐가 확인됐냐면 히토리 카드만 들어도 발작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미국의 약점을 스스로 아 약점만 드러나네. 예, 드러낸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미국의 판정패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조금 확대해서 예. 보시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차피 대충 이렇게 싸우던 게 에이펙 네.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에서 왜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느냐가 뭐 히토리 문제도 있었겠지만 요즘에 미국 언론을 보면 대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콩. 네. 그 대두 농가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지역인데 네. 이게 중국에서 그걸 안 사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돼지 키우는데 그 콩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더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의 무역 합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대두 콩좀 살래? 대두 이렇게요? 좀 사주면 안 되니? 콩 좀 사주면 안 되니? 요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결국은 협상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에서 이제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대로 아 이게 협상을 위한 과정이라 그러면은 뭐 단기적인 데미지들은 있겠지만 발작할 정도는 아니겠구나라는 심리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영향으로 보면 된다는 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떨어지는 유탄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그래서 우리가 고려안까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이 이번에 이 통제 조치를 내면서 미국의 중국 반도체 통제 조치랑 비슷하게 모양을 맞추느라고 사실은 타겟은 미국도 타겟이 중국이지만 우리가 유탄을 먹잖아요. 야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들어가지 마. 뭐 몇 나노 이상은 만들지 마. 갑자기 저도요?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 중국에 공장 있는데요. 마찬가지야 너도. 이래가지고 뭐 개별 허락을 받네 마네 하는 것처럼 네. 중국도 히토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면서 어떤 반도체는 또 넣지 마. 이거 이상 반도체 들어가면 우리 허락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장비나 반도체가 다 영향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측 다 사실은 우리를 매개로 가장 실효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우리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매개로 놓고 양측이 지금 다 포를 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싸움은 둘이 하면서 이게 지금 확인이 됐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제 미국, 중국 양쪽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제 수출이나 수입 규모가 워낙 이제 큰 나라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건드리면 중국이 아까 얘기한 통제 조치를 기바로 해서 자기네들의 적성 국가인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한국에 히토리를 수출하지 않겠다. 이게 가능한 라인이 지금 이 만들어지면서 네. 양쪽 다 굉장히 우리는 양쪽 눈치를 다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으로 이제 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이번 조치 밑에 사실은 첫날은 보도가 잘 안 됐는데 어저께부터 이제 이틀째부터 계속 보도가 되는 네. 게 흑연이에요. 흑연? 예. 흑연 관련해서도 또 통제 조치가 이번에 품목으로 또 들어왔어요. 흑연은 뭐 연필 만들 때 그거 아니에요? 음국제. 네. 근데 배터리 응급. 2차 배터리 전지 응급제. 응급제의 핵심인데 천연이든 인공이든 중국 의존도가 98%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요. 아, 우리나라가?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유탄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막고 있는지 예를 들어 고려아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 히토류 관련해서 재련 관련해서 중국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자체는 또 일정 호재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또 이제 뭐 포스코임 같은 경우 우리도 흑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반짝하는 회사도 있겠습니다만은 산업 전반으로 보면 네. 이제 2차 전지 좀 어두운 터널 뚫고 막 지금 가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다시 무역 분쟁 한복판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산업 중에서 2차 전지는 아주 포지션이 묘하거든요. 미국이 우리가 그렇게 미국 편에 들어서 무역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극단적으로 중국을 견제해 주면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해 주면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 꼽고 좀 배알이 꼴려도 투자해주면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한 포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죠. 남는 장사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 네가 그런 구조 속에서 미국이랑 협력을 해봐. 그래도 너희는 우리 흑연 없이는 2차 전지 못 만들어. 이런 구조가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든 우리가 히토류든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한 편을 들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극단적으로 미국에서 배제돼. 2차 전지가 우리가 미국에서 진출한 우리 2차 전지가 거의 독점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면서 미국 차이나폼하든지 뭐 ESS 등등등 네네네. 뭐든 한다고 쳐. 근데 그게 중국이 열받아. 흑연 안 주면 그것도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전국민 그래서 연필 준비했습니다. 모으기 운동하자고. 그래서 또 이제 흑연이 좀 많이 나는 지역이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요. 탄자니아가 흑연이 많이 나오는데 그 4일 전입니다. 4일 전. 네. 그 호주의 블랙록 마이닝이라는 광산 개발 회사가 있는데 에헤. 탄자니아에다가 흑연 관련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주요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2차 전지 흑연을 만드는 회사가 포스코 피처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흑연을 어디선가 구해 와야 되기 때문에 탄자니아. 중국에서 저걸 막게 된다. 그럼 우리 탄자니아에서 구하겠다. 그리고 광산 누가 개발 잘하냐? 여기가 그 호주에 있는 광산 회사.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회사냐면 원래 그 뿌리가 네.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 인터내셔널. 네.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가 인수를 해갖고 지금 포스코가 인터가 돼 있는 거거든요. 야 중국에서 못 사? 야 탄자니아 가서 사오자. 그러면 여기 광산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투자 같이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흑연을 받아다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응급제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납품을 하게 되면 국내 배터리 회사가 만들기 위해서 음흠. 정말 그 소재 하나하나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하고 있는 게 야.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그나마- 4일 전에 보도자료 나왔네. 그나마 탄자니아 이런 쪽. 우회로가 있는 회사도 있는데 네. 요것도 만약에 현재 스케줄대로 잘 된다 쳐도 업계 내년 전망상 빨라야 2028년부터 좀 수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니까 한 2, 3년은 여전히 미중 분쟁 속에 우리가 노출도가 높아지는 네, 건 네. 우리는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그래서 수밖에 없는 미리미리 거죠. 이런 거 좀 예. 광물이나 이런 건 좀 자원화를 좀 해놔야. 네. 그래서 돈 안 남아도 좀 미리 좀 해놓는 거 그런 거 포스코에서 그 칠레인가 어디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거에 또 선견지명이 있었던 우리 자원외교로 한참 시원하게 말아먹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MB 그 선생님께서 정도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은 지금 중국에 콩 팔고 싶고, 예 그리고 또 관세 좀 매기고 싶은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중국이 히토류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히토류가 무슨 무기 첨단 무기 같은 데도 다 쓰이고 뭐 반도체 당연히 쓰이고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에 로봇 같은 데도 엄청 많이 쓰인다면서요. 그럼요. 예. 예. 예, 왜냐면 이제 안 들어가는 게 모터 같은 없다고 데- 보시면 예, 됩니다. 다 차에도 들어가니까.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중국이 너무 쥐고 흔드는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지금 미국이 뭔가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말 네. 에이펙이 아마 중요한 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에이펙을 향한 관심도는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경주로 그럼 있습니다. 전 세계 눈이 쏠리고 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경주에 근데 호텔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오늘 MP 모트리얼즈 21% 올랐네요. 어딘데요? 아까 미국에 광산 개발하는데 히토류 개발하는데 있지 않냐고 네. 물어보셨잖아요. 거기가 MP 모트리얼즈인데 21% 올랐네요. 미국도 시작했네요. 다들 다변화를 해야지 살지. 지금.
자, 알겠습니다. 자, 여튼 와. 중국과 미국의 2라운드 공포탄 관세 또 전쟁 언제 1년. 사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그거 제가- 쏠 때 사야겠다. 한번 추가 조정 들어올 때. 네. 근데 실탄이었어. 네.